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이번 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세에 대한 우려로 지속적인 거리 두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와중에 수능 시험도 치러졌습니다. 어느 해보다 고생이 컸던 만큼 모두들 원하는 바 꼭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 또 이번 주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생방송으로 2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과 더불어서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해 주세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2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단타 승부사 전문가입니다. 예,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그리고 아마 이번 주만 보더라도 아마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인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영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밖에 나가기 좀 어려운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 수익만세 플러스를 보게 된다면 다음 주 시장 적극적으로 한번 중점적으로 봐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지금 이제 수능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역사상 최초로 이제 또 2,700 구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기대감이 커졌었던 그런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지금 2020년도 한 3월 저점부터 해가지고 거의 1년 정도 동안의 대세 상승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각종 증권사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내년 연초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의 약세에 따라 가지고 다가오는 외국인 투자 기금들에 따른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주식하시기 좋으신 그런 계절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 그러면서 연말을 좀 긍정적으로 맞이를 하실 수가 있는 관련된 내용들 한번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주말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종목들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세 플러스 출발합니다.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2,731.45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2600선을 돌파한 이후 떨어졌던 시장이 2020년 들어서 2600선을 돌파하더니 2700선까지 다시 올라간 건데요. 상승 장세가 이어지는 이유 정말 궁금해집니다. 먼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단숨에 2730선에 안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코스피에 대한 흐름인데 여러분들 월요일에 시청자분들 보시더라도 음봉을 한번 뺐다가 단번에 그 이후로부터 계속 우상향적으로 올라가는 차트를 보실 수 있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분봉 흐름 각
그 일정마다 이제 분봉 흐름, 일봉의 분봉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세는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봉 흐름을 보더라도 수요일에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목요일에도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도 하락을 하다가 조금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 아무래도 우상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변동성이 좀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흐름은 이렇고 코스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월요일에 음봉을 한번 기록을 했었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우상향적으로 올라가는 차트 보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충분하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하게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변동성이 좀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이렇게 강하게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 주된 이유를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을 하고 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나란히 한 3일 연속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란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는데 그 흐름에 대한 주된 이유는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겠다. 외국인의 흐름이 아무래도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보다는 대형주로 위주로서 계속 매수세가 잡히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했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코스피에 대한 1, 2, 시가총액 1, 2위의 대형주 위주로서만 올라가고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많이 있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도 다음 주에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채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잘 듣고 다음 주에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대형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저희가 코스닥보다는 좀 코스피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시기인지 이 부분 좀 궁금해지는데요. 계속 연일 코스피에 대한 강한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위주로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금요일만 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가 월요일에 매도세가 좀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아마 요일 후반대에 다시 한번 잡혀가는 모습을 보였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좋다고 뭐 시가총액 1, 2위였던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을 제가 사셔라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보다는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정도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것보다는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번 공략해보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대형주 위로서 외국인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자금이 서서히 다시 한번 이 중소형주인 코스닥 쪽으로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대형주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번 눌렸을 때 공략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거고, 다음으로선 코스닥으로서 순환매가 나온다면은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닥터완 전문가님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를 뭐 함께 살펴보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쪽에서 뭐 당장 올해 최고의 뭐 토픽 종목 꼽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장 이제 미국 증시 쪽에서 밀레니얼 투자자가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이제 투자를 한 기업이 이제 테슬라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뭐 투자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도 이번 이제 이 투자처를 밝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증권 당국에 제출을 할 때 지금 이제 금액대 굉장히 큰 부분이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노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단적인 예로는 이 부분이 테슬라 쪽으로 좀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좀 테슬라 관련된 내용들이 상승을 좀 크게 하고 있는 그런 주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일단은 테슬라 쪽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이제 베타5가 정식 출시가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어요. 그냥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해당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테슬라 관련된 수혜주들이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은 자율주행 쪽 이렇게 조금 크게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죠.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LG화학이라는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당장 이제 LG화학 쪽이 뭐 LG 에너지솔루션 출범 소식이 나와주게 되면서 9월 이후에 좀 외국인 수급들 급격하게 좀 꺾이면서 9월달, 10월달 굉장히 좀 하락세 크게 나타냈었고 개인 투자자 불만도 상당히 크게 달했었죠. 다만 지금 현재 11월달에 다시 한번 시장에 새로운 또 성장주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최근 형성을 했었던 고가 구간대 전부 다 이제 돌파를 하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 12월달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기술력에 있어서 가장 좀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서 최근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상승을 해줬었던 부분들, 그러면서 2차 전지 또다시 배터리데이 기대감이 있어서 테슬라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2차 전지에 있어가지고 수요자뿐만이 아니라 공급자로서 다시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바로 이 MS 오토텍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급등을 했습니다. MS 오토텍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 지분 거의 한 50% 정도 가지고 있는 이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이 현재 지금 IPO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자회사 관련된 기대감, 그러면서 명신산업이 현재 지금 이미 현대차랑 기아차 쪽을 고객사로 두고 있지만 테슬라 쪽으로도 현재 지금 계속해서 부품 이 보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11월달, 12월달 최근에 지금 상한가를 띄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 벤더 업체로서 7,000원부터 12,000원 구간까지 일주일 정도도 안 되는 사이에 단기적으로 80% 정도 이상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수혜주들 국내 기업들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그냥 테마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후반 막바지에 있어가지고 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바로 친환경 정책적인 모멘텀이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나와주고 있지만 실적적인 부분들 가장 좀 확실하게 나와주는 부분이 2차 전지 쪽이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내용으로는 테슬라 쪽 좀 독보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수익만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 지난주, 지지난주 닥터강이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렸었던 테슬라 수혜주 상한가도 가고 50%도 가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후속주 종목으로서 이런 MS 오토텍 같은 종목들 7, 80%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미래 가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 시장이었습니다. 이미 상승세를 보였고 또 관련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쭉 들고 가셔도 좋겠지만 새로 매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타이밍이 맞는지 아니면 조정이 좀 이어지고 쉬었다가 매수하는 관점이 맞는지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상승을 시작을 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였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진행이 되게 되면서 후보들이 4차 산업 관련된 내용들을 말을 하게 되면서 정책주로서 테마주로서 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투자자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 부분이 자율주행차 아니면은 인공지능 아니면 뭐 5G 관련된 내용들 지금 나와주게 되면서 테마주로서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테마주로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게 되면서 그냥 단발의 이 테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좀 우상향을 기록을 하는 좀 실적 테마로서 변모를 한다라는 내용이겠죠.
좀 예시 종목으로서 KMW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장 이제 2017년도 당시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KMW 2017년도 당시 때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5G 테마주 기대감으로써 단기적으로 뭐 보이시는 것처럼 200% 정도 가까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테마주로서 진행이 됐는데 방금 말씀을 드린 뭐 자율주행차 아니면 5G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뭐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적적으로 대두가 되었었던 게 5G였죠. 왜냐하면 5G는 이제 전국적으로 통신망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2017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KMW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테마주로 움직이고 나가지고 단기적으로 8,000원이었었던 주가가 9만 원 정도 구간까지 1000% 이상 2년, 3년 정도 동안에 대규모의 우상향을 보여줬다라는 내용들이겠죠. 지금 현재 테슬라가 2020년도에만 한 60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테마주로서 현재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쪽에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근 5년 정도 안에 현재 지금 올해 생산을 했었던 전기차량의 50배를 증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자연히 실적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자리를 잡게 되고 있는 뭐 증권사 쪽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증권사 쪽이 발표를 하는 목표가가 평균적으로 50% 정도 이상입니다. 근데 미국 증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평균적인 목표가를 20%포인트 이상 상회를 하는 70%로 현재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20년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좀 투자 가치가 조명이 받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수혜주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나와주는 종목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다가오는 이제 2021년 앞두고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섹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은 친환경 또 2차 전지 정책 관련한 섹터의 움직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단타승부사 전문가님은 시장에서 이번 주 특징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바라보셨을까요? 네, 특징주에 대해서 단연 알려드릴 게 바로 지난주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었던 대부 시스터즈라는 종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핫했었던 종목이라고 단연 자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대부 시스터즈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렸듯이 게임 개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 회사다라고 이야기해드렸었던 요런 대부 시스터즈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그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라는 이 게임이 꾸준하게 인기 상승을 하고 그리고 집콕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콕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집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컨텐츠적으로서 개발하는 회사들이 조금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지난주에 먼저 해드렸습니다. 차트 흐름상 보신다고 하게 된다면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장대 한번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을 상방에서 위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고 상방 위에서 쌓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월요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로 알려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바로 상한가 나왔었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분봉 흐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의 흐름은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분명하게 보게 된다면 천천히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대량 거래량이 바로 들어오면서 충분하게 바로 올랐었던 이력이 있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이 대부 시스터즈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해놓고 일단 눌림목이 작용이 되면서 금요일에 또 한번 급등하는 이력을 보였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게임주의 흐름들이 지난주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강한 흐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이런 관련주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눌림목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눌려준다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역할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구간 기대를 하고 있으니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도 아마 데이 트레이닝으로서 충분하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 안에서 데이 트레이닝으로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 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이런 여파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도 온라인 쇼핑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수급이나 이런 모습들이 조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주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또한 여러분들 끝까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채널 고정하시고 관심주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방송에서 관심주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번 주 정말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데브시스터즈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홀딩 전략이고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어느 정도 눌림목을 이용해서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잘만 이용을 했다고 하게 된다면 30%에서 40%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뭐 단순하게 내일 월요일날 바로 사셔라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월요일날 급등하고 나서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 점을 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눌려줬을 때 다시 한번 급등하기 전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장대 한봉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파는 전략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의 특징주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MS오토텍도 올라갔고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뭐 주중 내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 수혜주 쪽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일 수가 있겠죠. KC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 7, 80% 정도 좀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좀 연결이 됐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K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20년도 후반기 때 뭐 계속 찍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일단은 1차적으로 이 구간 상승을 하고 나가지고 눌림목 끝났었던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한 1,200원, 1,300원 이 구간 눌림목 나와줬을 때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다. 이 종목 날아갈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가지고 단기적으로 한 120% 정도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와주는 이 2,000원 구간대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찍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70% 정도 가량이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 수혜주 엮여주는 종목 중에 테슬라 쪽으로 직접 납품을 하는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KC라는 기업이 현재 이제 내년부터 해가지고 테슬라 쪽으로 이 지금 디지털 콕핏 형식이 진행이 된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이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한다라는 지금 공시가 뜨게 되면서 8월달 3연상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급등세가 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부터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되는 차량 부품 수혜주들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KC 뭐 제가 찍어드렸었던 이 구간대 아니면은 뭐 이 구간대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잡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움만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은 제약바이오 혹은 그 관련주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그 부분보다 이 자율주행과 또 전기차에 관련된 테마가 더 좋다고 보시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아무래도 정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안 되겠지만 좀 이제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누적 확진자 수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서울 시민의 1000명당 1명이 지금 감염이 되었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이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이미 좀 이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3월 이후부터 거의 1년 정도 동안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급등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후발주 성격들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KC도 그렇기는 했겠지만 제가 우리 이제 평일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찍어드린 종목이 바로 이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재택근무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뭐 음식점도 지금 9시 이후로 뭐 이제 영업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포장지가 지금 뭐 골판지 관련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좀 이제 포장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졌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이 구간대 1,300원 구간에서 대형 포장 찍으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다음날 급등, 그 다음날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추가적인 지금 상승세까지 거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80~90% 정도 이미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움직이면서 코로나 수혜주들 지금 움직이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할 수 있는 테슬라 수혜주 쪽 조금 눌림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런 종목들 잡으시는 게 이런 대형 포장처럼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잡으시는 데 유리하실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로 데브시스터즈 또 KEC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상승장 속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관심주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주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리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세, 그러니까 확산세가 계속 이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마트 가는 것도 굉장히 꺼려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또한 뭐 어디 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뭐 시장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곳에서 뭐 음식을 사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서 간편하게 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관련 종목에 대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 바로 지어소프트라는 이런 종목입니다. 이 지어소프트는 IT 서비스 및 디지털 마케팅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계속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 많은 많은 곳을 좀 꺼려하게 되거나 안 가게 되거나 하는 경향이 좀 많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온라인을 이용을 해서 구매를 사거나 상품을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한 번의 수혜를 받을 종목이 이 지어소프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커머스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 이커머스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전자상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렉트로닉 커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그리고 뭐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자회사인 이 새벽 배송 업체 오아시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하나 까딱 상품을 주문을 하면서 이 새벽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도착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만큼 생각을 하는 아무래도 이 종목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 흐름 한번 보신다면은 예전에 한번 올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올랐었던 이력이 17,700원까지 2차 확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8월 달에 한번 올랐었던 이력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13,300원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신다고 하게 된다면 2차 확산세가 있을 때보다는
절반도 아직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는 한 번 더 흐름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13,300원에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본다고 하게 된다면 15,000원까지는 우리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게 한 10% 구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까지 목표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드리면서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이 전자상거래 관련주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카페24나 KG 이니시스도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왜 지어소프트를 들고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얘기해 주셨던 그런 종목군들도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지어소프트라는 회사를 왜 얘기를 해드렸나? 아무래도 이 온라인 마켓 이런 게 아무래도 이 새벽 배송과 연관을 짓게 된다면 이 마켓컬리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계속 우리가 많이 찾아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하게 아실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선도를 좀 중요시 생각하는 생선류라든 아니면 채소류라든 이런 게 아무래도 주문하고 나서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이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 온라인 쇼핑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 지어소프트가 강한 흐름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문자, 그러니까 주문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증가가 하게 된다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률에서도 계속 우상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종목보다는 이 지어소프트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의 흐름 제가 알려드렸었던 전략 한번 보시면서 대응 잘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슈뿐만 아니라 차트적으로도 아직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어소프트고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첫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에서 좀 최근 들어가지고 좀 대장주 성격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라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통신이 지금 통과가 되는데 현재 이제 이 V2X 방식이 지금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법안에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V2X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와이파이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와이파이 방식이 지금 아예 이제 3년 내에 서비스를 종료를 하라는 식으로 법률이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물 인터넷 형식으로서 사물 인터넷끼리 이제 인터넷을 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교류를 하는 이 CV2X 방식이 지금 이제 통과가 되었고 이 부분만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표준이 되었다, 국가적인 표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 지금 사물통신 쪽에서 국내에서는 좀 유일하게 이 V2X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쪽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이제 테슬라 쪽 배터리데이 쪽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지금 이제 내년 초부터 전 이제 이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라닉스 기업이 지금 급등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이 거점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가격 전략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만 움직이면서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코스피만 움직인다고 계속 코스피 대형주 종목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 움직이다가 중소형주 종목들이 발맞추기, 그러니까 키 맞추기를 하러 수급들이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저점 내려오고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를 담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초가 이하 매수 접근을 하시면서요. 지금 이 구간 그냥 넉넉하게 지금 이 구간부터 쭉쭉 이제 이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고 지금 매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손절가 구간은 현재 지금 여기 보이시는 10월 30일 장대 양봉 구간 이 시초가 구간 여기가 이제 한 9,500원 정도 구간입니다. 여기 손절가 잡으시면서 이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구간대 볼 수 있는 14,000원 라인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닉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니까 상승하고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흘러갈 것 같은데 이 종목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길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뭐 단기적으로 뭐 볼 수가 있냐,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실 때 단기라고 하면 정말 뭐 한 2거래일, 3거래일, 뭐 일주일 요 정도 안에 급등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단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발걸음이 느립니다.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2주 정도에서 4주 정도도 충분히 단기 스윙으로서의 투자 기간을 말씀드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중소형주 소외되는 구간에 있어가지고 최근 이제 급등 이후 눌림목 구간, 그러니까 저점 지지 구간까지 내려와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구간은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구간 돌려주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12,000원 구간대 매물만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금방 지금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너무 길게 걸리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종목 라닉스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도 온라인 쇼핑이 조금씩 급증할 수 있는 모습에 굉장히 핫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물류 거점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육상화물 운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 회사가 한화일가 어떻게 보면은 한화일가의 이 김승현 회장의 친누나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한번 부당 지원하다가 이 당국이 적발이 되면서 주가도 조금씩 하락을 했었다. 하지만 요즘에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택배 수요가 계속 늘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얘기해 드려야 될 게 연말에 대한 이 택배에 대한 수요 특수성을 좀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만나는 거 자체가 꺼려되고 있는 상황에 아무래도 지인이나 아니면 회사의 거래처나 이런 쪽에서 연말이다 보니까 선물할 수 있는 것을 택배로 많이 보낼 수 있는 이런 특수성이 또 한 번 작용이 된다면은 주가의 방향성도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상 흐름을 한번 확인하게 된다면 월요일에 한번 급등했었던 이력이 나오면서 한번 화수목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 또 한번 양봉이 뜨면서 주가가 한 7,000원대로 내려오지 않고 7,500원 라인에서 어느 정도 구간을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가 이 전일자에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외국인은 2거래일이죠. 그러니까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랑 이 전일자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전고점이었던 8,220원을 한 번 더 돌파를 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8,300원 잡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제가 7,000원 잡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이런 전략으로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익스프레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대면 생활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연말 특수성까지 바라봤을 때 택배 관련 종목인 이 종목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라도 좀 많이 오른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연말에 대한 특수성도 있고 아직 12월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2단계에서 좀 더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9시면은 뭐 이제 이 대로에 대한 불도 끄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은 좀 제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밖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계속 물건 구입이나 상품 구입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택배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게 아무래도 신년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신년에 대한 연말과 신년에 대한 상황까지 보게 된다면 이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주가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주의 흐름도 아무래도 한번 눌렸다 또 한 번의 주가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니까 전략 꾸려 나가시는 대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다음 주에 전략을 잘 꾸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대면 관련 종목, 택배 관련주 한익스프레스 흐름 좋게 보고 계십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8,300원, 손절가는 7,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관심주,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 테슬라 관련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차량 부품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G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뭐 정치 테마로서도 한번 좀 상승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국내 뭐 현대차 쪽이 수소차가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지금 보급 대수가 한 7,000대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지원금 한 2,500만 원 주고 지자체 쪽에서도 한 1,000만 원 정도 주니까 원래 지금 한 7천만 원 넘는 차량을 한 3, 4천 정도에 좀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1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안 좋아요. 지금 서울에는 수소차 인프라가 4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수소 차량은 현재 보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인프라가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수소차 쪽 인프라 확대 계획, 재정 정책으로서 지원을 하겠다 내용들이 지금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제 그 키스트 쪽에서 지금 고체 수소 연료 관련된 내용들 진행을 했을 때 이지가 지금 협력사로서 같이 포함이 돼 있으면서 수소차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좀 편입이 되었었던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뭐 1년 내내 좀 그 시장이 대세 상승을 했어가지고 웬만한 종목이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지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지금 2019년도 7월달, 8월달 이후부터 바닥 구간에서 횡보가 지금 현재 쭉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최근 이제 흐름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게 되면서 횡보 구간의 저항 구간을 돌파를 지금 이번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에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찍어드린 종목이 지금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이었어요.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횡보 구간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횡보 구간 쭉 이어가다가 보이시는 것처럼 이 횡보 구간대 저항, 그러니까 접점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 박스권을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는 이 구간대가 나와주고 나서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딱 11월 25일 이 구간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세 나와주고 상한가도 가고 단기적으로 이제 60-7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횡보 차트에서 나와줄 수가 있는 기대감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EG 종목 지금 금요일자 이제 종가 뭐 9,500원 정도 구간이에요. 이 아래쪽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지금 횡보 구간대 이 구간까지 시초가 이하부터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000 지금 이제 500원 라인대 이 구간 지금 손절가가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손절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박스권 구간대로 보이실 수가 있는 이 8,500원 구간대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고점 구간대 일단 돌파를 하는 12,000원 구간까지 한번 보시는 그런 전략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 EG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8,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종목, 이 라닉스와 EG, 이 두 종목 모두 다 미래를 보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조금은 좀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강한 종목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뭐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사실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좀 뭐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지금 현재 매매를 좀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눌림목이 좀 마무리가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구간이겠죠. 차트 지금 서현탄 메탈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하는 차트였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이제 연말쯤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횡보 구간이 쭉 이어지다가 이 횡보 구간대를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동안에 눌려주는 이런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바로 이제 상한가 좀 랠리가 나와주면서 3,500원 구간부터 100% 정도 올라갔고요. 한번 눌림목이 또 나오고 나가지고 추가 상승이 최근 나와서 당장 지금 한 달 정도 동안에만 한 3배 정도 가량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런 눌림목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지난달 말에 찍어드렸었던 KC라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 구간이 쭉 이어지다가 1차적인 좀 상승세가 이 구간에서 나와주고 이 구간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뭔가 단기 평선 이탈을 당한 것 같으니까 뭔가 불안해 보이고 뭔가 단기 평선을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한 60일 평선 정도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평선하고 상관없이 가요. KC 같은 경우도 단기 평선 살짝 이탈을 하면서 개미들만 딱 털고 그대로 저점 잡고 나가지고 상한가로 찍어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KC 찍어드렸었던 구간이 이 구간 그리고 1차적으로 2차 파동까지 이제 이렇게 나와주고 나가지고 쌍봉 구간 그러면서 잘하면은 이제 이 고점 돌파 구간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이제 찍어드렸었던 자리가 이 구간인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좀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수 맥점을 잘못 잡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머니투데이 찍어드려가지고 바로 이제 상한가 가면서 70~8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당장 이번 주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취매 관점으로서 잡으셔야 그래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5%, 10% 수익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50%, 100% 이런 KC처럼 상한가를 가시면서 좋아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맛의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닥터강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잠시 후 3시 30분 KC 45% 상승처럼 그러한 종목들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다음 주 전략 궁금해집니다. 먼저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 말고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계속 코스피의 강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바로 삼성전자를 사야겠다, SK 하이닉스를 사야겠다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이 종목군들은 진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하락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게 코스피 낙관론에 대한 계속 올라가는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낙관론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방어적인 요건도 여러분들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흐름으로서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흐름에 맞춰서 익절을 좀 빨리 하시든 그리고 나서 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거를 좀 괜찮다, 나는 계속 추세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걸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세를 이용해서 조금 길게 보시는 전략 한번 꾸려나가시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드렸던 데브시스터즈란 종목이 바로 월요일에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11월 14일에 알려드렸었던 경동제약이 월요일에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알려드렸었던 종목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온라인 쇼핑 관련돼 있는 종목 제가 나머지 숨겨진 종목을 내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9시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온라인 강의도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의 일요일 무료 방송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닥터완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테슬라 소유주 종목들이 지금 움직여줬습니다. 뭐 MS 오토텍도 제가 찍어드렸었던 종목이었고 KC도 제가 찍어드렸었던 종목이었죠. 이런 종목들 지금 단기적으로 5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땐 테슬라 소유주 종목들이 거의 지금 유사한 차트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9월달 상승을 했다가 10월달, 11월달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11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좀 시끄러운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잠시 지금 수급이 눌려있는 구간인데 이런 타이밍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잡으셔가지고 급등을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마치고 3시 반 이후부터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KC 매수 맥점, 대형 포장 매수 맥점 확실하게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손으로도 50% 이상 수익들 창출을 하셔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완 전문가님의 3시 반 오늘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맛에 4글자 검색하시면요. 저희 닥터완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잠시 후 3시 30분 KC처럼 큰 상승 보일 수 있는 그 종목과 전략 챙겨드린다고 하십니다. 3시 반 오늘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 2시에 다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